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이제는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닙니다. 한국 항공산업의 운명을 바꿀, 그리고 동북아 군사균형의 판도를 흔들 거대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내놓은 충격적인 제안, 바로 돈만 주면 엔진 핵심 기술을 모두 넘기겠다는 선언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5세대, 나아가 6세대 전투기까지 내다볼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KF-21 보라매는 블록 1과 블록 2, 즉 4.5세대의 전투기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6년부터는 양산기가 공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2단계에서 사용되는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면허 생산 및 정비 체계를 구축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술 이전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즉 터빈 블레이드 합금, 고온 내열 소재, 압축기 설계와 같은 기밀 수준의 엔진 기술은 미국이 결코 쉽게 내놓지 않는 분야입니다. 이 때문에 KF-21은 전자장비, 레이더, 무장 통합 측면에서는 상당한 자립을 이뤘지만 엔진만큼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묘한 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롤스로이스입니다. 영국의 대표적 항공엔진 회사인 롤스로이스는 과거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EJ200 엔진을 생산했고 토네이도의 RB199 엔진 기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엔진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구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롤스로이스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고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야말로 그들의 기술을 이전하고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보인 것입니다. 그들이 제안한 조건은 단순합니다. 한국이 적정 금액을 지불한다면 5가지 핵심 기술, 즉 전투기 엔진의 심장부를 구성하는 가장 비밀스러운 기술들을 한국에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품 생산이나 조립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차세대 전투기 엔진을 설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것이 성사된다면 KF-21 보라매의 후속 모델, 흔히 블록 3 혹은 보라매2라 불리는 차세대 개량형은 미국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독자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첫째, 현재 생산 중인 KF-21 블록 1, 2에는 이미 GEF414 엔진 규격에 맞춘 설계가 적용돼 있습니다. 따라서 롤스로이스 엔진을 억지로 끼워 넣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엔진을 도입하려면 기체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며 이는 차세대 개량형부터나 가능해집니다. 둘째, 한국은 이미 GE와 오랜 협력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F5, F4 팬텀 시절부터 이어진 뿌리 깊은 인연은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산 엔진은 가격은 다소 비싸더라도 안정적인 공급과 군사동맹 차원의 보장이 존재합니다. 반면 영국제 엔진은 과거 호크훈련기 사례에서 보듯 부품 공급과 정비 체계가 불안정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호크훈련기의 조기 퇴역에는 롤스로이스 아도 엔진의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단순히 과거 경험에만 묶여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제군용기 시장은 급격히 변하고 있고 특히 동북아에서 중국의 J-20, 러시아의 Su-17 같은 기체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한국도 더 이상 4.5세대에 안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KF-21이 성공적으로 블록 1과 2를 완성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5세대 이상의 전투기로 진화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엔진 자립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롤스로이스의 제안은 단순히 기술 이전을 넘어 전략적 선택을 강요합니다. 만약 한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단기간에 독자적 엔진 기술 확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 미국과의 방산협력 관계에 미묘한 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지위에 의존한다면 안정성은 유지되지만 자립의 꿈은 먼 미래로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영국은 이 기술 이전으로 얻은 자금을 차세대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개발에 재투자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돈으로 영국의 미래 전투기가 완성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이해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KF-21은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 한국의 외교, 경제, 안보 전략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카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불확실한 태도, 그리고 라팔, F1OEX, 심지어 터키의 칸 전투기까지 거론되는 복잡한 국제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은 냉정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롤스로이스와의 협상 테이블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전투기한 기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진정한 항공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미국의 그림자 안에 머무를 것이냐 하는 질문이 던져진 순간입니다. 선택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향후 20년, 30년 뒤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배할 힘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KF-21 보라매의 미래를 이해하려면 먼저 엔진 문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투기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단순히 기체 형상이나 레이더 기술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텔스 형상과 전자전 장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날개하고 무장을 실어 나르며 고고도에서 초음속 기동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엔진입니다. 따라서 엔진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국산화율이 높다 하더라도 결국 반쪽짜리 자립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F414 엔진을 기반으로 KF-21을 개발하면서 일정 부분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GE와 협력해 일부 부품을 국산 생산하고 정비 능력을 쌓아가고 있죠. 하지만 GE가 제시한 로드맵은 2030년대까지 고작 13% 수준의 단계적 현지화를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핵심 기술은 철저히 미국이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즈니스 차원이 아니라 미국이 동맹국을 통제하는 방식의 연장선상입니다. 핵심 기술을 내주지 않음으로써 동맹국의 방위 산업을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자국 무기에 대한 의존을 유지시키는 전략입니다. 반면 롤스로이스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필요하다면 핵심 기술까지 넘기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EJ200 엔진은 시간이 지나며 구형화 단계에 들어섰고 향후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개발을 위해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직 기술력이 절정기에 있는 지금 한국에 기술을 팔고 그 돈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즉 영국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는 거래인 셈입니다. 그들의 구형화될 엔진을 한국이 받아들여주고 그 대가로 한국은 그들의 기술을 확보하는 상호 이익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국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오랜 동맹국인 한국이 영국과 손잡고 엔진 자립을 이뤄낼 경우 동북아에서의 무기 판매 시장과 영향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할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만은 자국 경국 IDF 전투기를 발전시키기 위해 엔진 성능 향상을 추진했지만 결국 미국의 협조 부족과 복잡한 정치적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일본 역시 독자 엔진 개발을 시도했지만 핵심 기술을 얻지 못하자 결국 영국과의 협력을 통해 템페스트에 합류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기술 장벽은 언제나 높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롤스로이스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치적 파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독자 엔진 개발을 묵인할 것인지 아니면 외교적 압박을 가할 것인지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한국은 이미 T-50, FA-50, 그리고 KF-21을 거치며 방산 자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IMF 위기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았고 세계 시장에 FA-50을 성공적으로 수출하면서 자국 항공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엔진 분야에서도 도전을 감수해야 할 시점이 다가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KF-21 블록 3 개발이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블록 1과 2가 아무리 성공적으로 배치된다 하더라도 중국의 제20과 같은 스텔스 전투기가 이미 수백 대 규모로 양산되어 배치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국 공군은 반드시 한 단계 더 진화한 기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20은 아직 불완전한 스텔스 기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미 실전 배치된 수량만으로도 공군력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블록 3 개발을 지체한다면 단기간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2030년대 이후에는 공군력이 급격히 열세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롤스로이스의 제안은 단순한 기술 거래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 항공력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엔진 자립을 통해 KF-21 후속형을 5세대 혹은 그 이상의 전투기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한국은 단순한 구매국을 넘어 진정한 공급국, 즉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라팔은 100% 자국 엔진과 시스템으로 독립을 유지하며 수출 시장에서도 당당히 미국제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언젠가는 이러한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이번 협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시간과 돈의 싸움입니다.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는 이미 FA-50과 자주포, 천무다연장 로켓 등 다양한 무기체계 수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KF-21 역시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여러 국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판도를 흔드는 불확실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KF-21 공동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는 오랜 시간 분담금을 미납하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최근에는 라팔, F-15EX, 심지어 터키의 칸 전투기까지 언급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싸게 해달라, 장기 저리로 해달라,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식의 협상 전략은 단순한 구매자의 태도를 넘어 사실상 동맹을 흔드는 국걸에 가깝습니다. 결국 한국은 이런 불안정한 파트너에 끌려다니는 대신 보다 확실한 기술 자립과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흔들리든 말든 KF-21은 반드시 완성돼야 하고 블록 3 개발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엔진입니다. 엔진이 없다면 그 어떤 계획도 그 어떤 야망도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엔진을 확보한다면 한국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독자 전투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한국이 롤스로이스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단순히 기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안보 질서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에 서게 될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미래를 논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파트너로 출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약 20%를 분담하고 완성 후 일정 수량의 기체를 배치받는 조건으로 사업에 합류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분담금을 미납했고 여러 차례 협상 자리에서 조건을 바꾸려 하며 한국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라팔, F-15EX, 터키의 칸 전투기까지 언급하며 KF-21 대신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겠다는 듯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구매 협상이 아닙니다. 한국이 어렵게 쌓아온 방산 신뢰를 흔드는 심리전이자 국제 무기 시장에서 가격을 후려치기 위한 전형적인 국걸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장기 저리로 대출해달라, 아니면 더 싸게 공급해달라는 요구를 반복하며 만약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나라 기체를 도입하겠다는 식으로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군사력과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이런 주장은 상당 부분 허풍에 가깝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여전히 노후화된 F-16과 러시아제 Su-27, Su-30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호크 200 같은 경전투기도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꺼번에 라팔, F-15EX, 칸, KF-21을 동시에 도입하겠다는 발언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허풍이 국제 여론을 흔든다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여러 기체 이름을 동시에 거론하는 순간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시장은 혼란스러워집니다. 결과적으로 KF-21의 신뢰도에까지 불필요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한국의 전투기 개발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공동개발 파트너조차 이탈하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이 따라붙게 됩니다. 하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인도네시아의 행동은 단순한 압박 카드일 뿐 실제로는 KF-21을 버리고 갈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F-16을 대체할 중형 전투기인데 KF-21만큼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대안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라팔은 이미 도입이 시작되었지만 가격이 매우 높고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F-15EX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지만 역시 가격과 운용비 부담이 크며 미국의 정치적 승인 절차가 뒤따릅니다. 터키의 칸 전투기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로 제대로 된 성능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국제 J-10C나 러시아제 Su-35 같은 기체는 미국과의 관계, 제재 문제로 인해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적이며 KF-21은 여전히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이름을 거론하며 협상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더 이상 한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KF-21은 단순히 인도네시아에 팔기 위해 만든 기체가 아닙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집트, 심지어 페루와 같은 나라들이 잠재적 고객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최상의 고객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미 한국산 무기에 대해 큰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FA-50과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을 대량 도입한 경험이 있는 만큼 KF-21 수출에서도 가장 유망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최악의 고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끝없는 조건 변경, 불확실한 태도, 그리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은 한국 방산업계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의 불확실성은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신뢰를 얻느냐 잃느냐의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FA-50 수출로 명성을 쌓았지만 KF-21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라 첨단 전투기입니다. 만약 첫 번째 주요 고객인 인도네시아가 계약을 이탈하거나 지연시킨다면 이는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네시아 변수에 흔들리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엔진 문제가 다시 떠오릅니다. 만약 한국이 롤스로이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독자적 엔진 기술을 확보한다면 수출 시장에서 훨씬 더 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GE 엔진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미국의 정치적 승인 없이는 특정 국가에 수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국과의 협력을 통해 독자 엔진을 확보한다면 한국은 보다 자유롭게 다양한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인도네시아와 같은 불확실한 파트너에 휘둘리지 않고 더 안정적인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변수는 한국의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 불확실한 고객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는 교훈. 둘째, 독자 엔진 확보를 통해 수출 자율성을 높이라는 경고. 한국이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면 KF-21은 단순한 군용기가 아니라 한국을 세계 5대 전투기 강국으로 도약시킬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행동이 불안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한국의 자립 의지를 더욱 단단히 다져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계속 흔들든 말든 KF-21은 반드시 완성돼야 하고 그 다음 단계인 블록 3 개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내부의 의지와 선택입니다.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곧 KF-21의 운명, 더 나아가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세계 전투기 시장은 지금 그야말로 격변기입니다. 한쪽에서는 미국이 F-35라는 스텔스 전투기를 앞세워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형 5세대 전투기를 앞세워 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프랑스 라팔, 스웨덴 그리펜,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터키칸 전투기까지 수많은 경쟁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한국의 KF-21 보라매는 과연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F-35는 분명 강력한 전투기이지만 구매 단가와 유지 비용이 엄청납니다. 중소국가나 신흥국 입장에서는 도입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KF-21은 스텔스 전투기와 4세대 전투기의 중간 지점, 이른바 4.5세대를 표방하며 합리적인 가격대를 제시합니다. 이미 필리핀, 말레이시아, 심지어 중남미 국가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F-21은 첨단 기술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현실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출 시장에서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프랑스의 라팔이 꾸준히 수출에 성공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능 때문이 아닙니다. 프랑스는 자국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이나 영국처럼 정치적 승인 절차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무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현재 엔진을 비롯한 핵심 기술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수출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롤스로이스의 제안이 다시 부각됩니다. 독자 엔진을 확보한다면 한국도 프랑스처럼 보다 자유로운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KF-21이 세계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전투기 시장은 단순히 무기 판매를 넘어 국가 전략 자산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는 오랫동안 러시아제 전투기를 주력으로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프랑스 라팔을 도입하고 동시에 자국 독자 전투기 테자스를 개발하며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있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KF-21이 성공적으로 수출된다면 단순히 무기를 파는 수준을 넘어 외교적 영향력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한국 전투기를 운영한다는 것은 곧 한국과의 군사적 기술적 협력 관계가 긴밀히 이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KF-21의 블록 3 개발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블록 1과 2는 이미 GE F414 엔진 규격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안정성과 신뢰를 주지만 동시에 한계도 분명합니다. 스텔스 성능은 제한적이고 장기적으로 5세대 이상 기체와의 경쟁에서 열세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면 블록 3는 완전히 새로운 설계를 통해 내부 무장창, 스텔스 형상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엔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KF-21이 단순한 4.5세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5세대로 도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계 전투기 발전사를 돌아보면 이런 세대 점프는 늘 있었습니다. 미국의 F-28 호넷이 1980년대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중형 전투기로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후 슈퍼호넷으로 발전하면서 완전히 다른 기체로 거듭났습니다. 스웨덴의 그리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기형은 소형 전투기 수준이었지만 슈퍼 그리펜으로 개량되면서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KF-21 역시 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보라매가 단순히 지금의 모습에 머문다면 세계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블록 3로 진화한다면 한국은 단숨에 전투기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중국은 이미 제-20을 200대 이상 배치했고 러시아도 Su-57을 양산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미국은 F-35를 수천 대 규모로 공급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블록 3 개발을 늦춘다면 단기간에 공군 전력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엔진 확보, 기체 재설계, 스텔스 기술 보강,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롤스로이스와의 협상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지금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FA-50의 성공적인 수출로 이미 신뢰를 얻었고 자주포와 천무다연장 로켓 등 다른 무기체계도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KF-21만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한국은 명실상부 한종합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처럼 불안정한 파트너도 있지만 반대로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같은 확실한 고객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에게 KF-21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면 한국은 향후 10에서 20년간 꾸준히 전투기 수출 모든 것은 신뢰와 자립으로 귀결됩니다. 신뢰는 이미 FA-50으로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립입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독자 엔진을 확보한다면 한국은 프랑스처럼 강력한 자율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을 세계 군사 강국 반열에 올려놓을 전략자산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년은 결정적입니다. 블록 1과 2를 성공적으로 배치하면서 동시에 블록 3 개발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중과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한국의 항공산업, 나아가 동북아 안보 질서 전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한복판에 롤스로이스의 제안이라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한국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킬 힘을 결정할 것입니다.